Hey, figure on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Can you explain 먹을 것과 why 먹지 you 못할 did what you 것을 just did 스스로 while 판단하고 you pick up the 인간에게 내어줍니다.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어쩐지 섬뜩한 우리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얼마나 발전된 걸까요?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귀여운 모습의 로봇이 인도베이를 누빕니다. 이 로봇은 사람 대신 음식을 전하는 배달 로봇. 유비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품을 적재해주세요. 앱으로 음식을 시키면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집 앞 통로까지 배달합니다. 횡단보도도 알아서 척척 건너고 누군가 앞을 막으면 이렇게 말도 합니다. 유비 지나갈게요. 위치 기반 데이터를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카메라로 신호와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는 AI 기술 덕분입니다. 최근 시범 운행을 마치고 일부 지역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약간 배달하는 로봇이 되게 빠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당연히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물 앞에 있으면은 멈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 그래도 인구수가 많은데 거리에 사람들이 많으면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간 내로 못 갈까 봐. 많은 인파 속 열심히 길을 찾아가는 배달 로봇. 작고 앙증맞은 모습이 사람들에겐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비싼 배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점주들과 소비자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행위. 인류 역사와 함께 지속돼 왔습니다. 이 시대를 바꿀 새로운 도구 AI. 어떤 영역까지 변화시킬까요? 여러분께서는 AI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전통적인 로봇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다음 움직임을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학습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똑같이 인공적으로 본떠 만든 학습 방법 덕분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습 방법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뇌에 있는 뉴런을 모델링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수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식에 있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값들을 조정해가지고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지능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이 개다, 고양이다 이러면은 그 개와 고양이의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논리적으로 구별을 해서 그 논리를 바탕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었다라면은 이젠 이러한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미묘한 패턴들을 인식을 하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한 가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동화 로봇에서 나아가 알아서 답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율화 로봇.
자동화 산업이라고 하면은 뭐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이 쭉 늘어져 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자동화인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바뀌거나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뀔 때 이럴 때는 사람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율화는 변화하는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 환경을 기반으로 스스로 파라미터 세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최적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해 자동화 로봇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움직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생산품도 한계가 있죠. 만약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 로봇은 오류를 일으키게 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개입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자율화 로봇은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공간을 옮겨 다니며 자유자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율화 로봇이 세상을 채운다면 다양한 업무에서 인간의 개입은 점차 최소화될 겁니다. 때문에 로봇의 자율화는 곧 공장의 무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환경들이 사람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방이나 그리고 또 문을 여는 방식이나 그리고 또 생활 방식이나 뭐 캐비넷에 뭐 테이블을 그 서랍을 여는 방식이나 이게 사람의 구조 두 팔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키높이에 그리고 이족 보행을 하는 이러한 안에 사람의 모습에 적절하게 모든 것이 구조화돼 있죠. 그래서 그런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최적화된 근무 환경 때문에 우리와 같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 맞춤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오직 로봇이 일하기 편리하게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게 굳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바꾸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닐까. 최근 제조는 이런 무인 공장으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공장 자체를 무인화하자는 것이죠. 예. 그 말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도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실안 투박한 모양의 기계들이 바닥과 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로봇은 지금 스스로 학습 중입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실제와 같은 가상의 공간을 만든 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여러 대의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반도체 공장에서 부품을 다음 공정으로 옮길 때 사용되는데 가상의 공간에선 시간을 1000배 이상 빠르게 돌려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생산량에 맞는 로봇 작동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 몇 명의 관리자만으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So like the amount of toilet paper we use every year, it doesn't change very much. You can predict from last year's demand exactly how much toilet paper people want to buy. And so if we get more efficient at making toilet paper, we just have less people work, right? We just do less of that. But like 부산에서 열린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올해 처음 부산 국제 모터쇼 대신 부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혁신과 융합의 미래. 모빌리티 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인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역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운전자 중심이 아닌 탑승자의 목적에 따라 차량 내부 형태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자율주행 기술 역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난 6월 미국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상업운행을 시작한 곳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만든 로봇택시 웨이모. 샌프란시스코에만 300대가 운행 중인데 이제는 도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 주변에 수많은 라이더가 장착돼 다소 생소한 모습의 로봇택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 체험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e have to do this. It's amazing. Amazing. How was it? It was unbelievable. It's the first time that I have heard a lot of it. You're here, we're from Switzerland. And you read about it and it is unbelievable. The first 10 seconds you think, no, it can't be. This is so kind of freaky, but it is, you feel after a moment, you feel totally safe. And I can highly recommend to try this. We're waiting for one of those new driverless cars. What is it called? Waco? Waymo. Waymo, see? We're being introduced to it by my son, so to make sure that it doesn't crash. No, just kidding. No, I think it's neat to try the new technology and see how it works out. 아직은 낯선 이름이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작진도 직접 타봤습니다. Hello from Waymo. As we get going, just give us 1 minute to cover a few riding tips. 정말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도 차가 움직입니다. 내부에는 실시간 카메라가 달려 있어 벨트를 하지 않으면 전화가 걸려옵니다. Waymo support. Receive a notification that seatbelts are not yet properly worn. Please make sure that all seatbelts are worn exactly. It should be across the chest. 시내에선 최고 70km 속도를 내는데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가장 빠른 길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약 10분을 달려 로봇택시가 책정한 요금은 $20. 별도의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30%의 팁을 받고 있는 일반 택시와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들이 평가하는 로봇택시는 어떨까요? 택시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So the technology does have its limitations. We run into many times it happens and then emergency points, they don't have any escape point. For example, you enter a dead-end street, they can't back up. If something, the Protronics cannot decide, so what the last result is. So that based in the system, computer, memory, RAM. 하지만 이 택시 기사는 로봇택시가 자신의 일터를 서서히 침범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말이죠. From the early 1900s, from the buggies to the motor and motor vehicles and the gradually took away industry, they're trying to do it gradually. Even whatever I have to say, there are problems. You cannot win it. So you face the future, whatever comes, face it. 물론 로봇택시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닙니다.
시험 운행을 하던 당시 로봇택시에 불만을 가진 한 행인이 택시를 부수기 시작했고 시민 여러 명이 가세해 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직업을 빼앗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요? I think it is true there are jobs like driving a taxi where you don't even need to speak the language. There are very few jobs like this. Like most jobs.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뒤 로봇택시는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누비는 택시는 1,300여 대, 이 중 300대가 로봇택시입니다. 웨이모는 로봇택시를 300대 더 늘리기로 했고 운행 지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택시 죽수도 택시 시장에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줄지어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로봇택시의 모습에서 택시의 미래가 보이는 듯합니다. Maybe I for some grant or some other thing that do it. I'm turned 62 and I practically go retired, but the cost of living doesn't, even you get Social Security, but you don't have much government assistance for that, but you don't have it enough. But I said something when I haven't from God, maybe, but I practically, most likely it doesn't happen. You have to be. 퇴직 후에 이어질 삶에 대한 걱정,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전국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약 45%로 무려 절반에 달합니다. 순식간에 잡아먹힐 노후 생존법.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말한다 해도 기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택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 disagree with that. Again, who's going to help with, you have to solve these issues first. So unless you have answers, who's going to help with the walkers? Who's going to help with the portable wheelchairs? Who's going to help load luggage and load shopping, groceries into the vehicle? 단호한 어조로 전하는 택시기사 존재의 필요성. 오직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But we are offended by the word robotaxi. They don't have permission to sit in taxi zones. They don't have permission to sit in commercial zones. These issues of local regulation have to be worked out.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각기 다른 감정. 이대로 괜찮을까? 정답을 모르기에 더욱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이 모습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AI 기술 투입이 택시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확신 때문.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시회 2024 인공지능 빅데이터 쇼. 관람객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봇 시스템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의 만남에 다들 분주한 움직임인데요. 다양한 로봇들이 있었지만 전시장 내부를 활보하는 로봇계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사족보행 로봇계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이 로봇을 이제 저희가 어디든 가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어디다 쓰는 물건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할 때 사람이 가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위험한 곳에 이 로봇을 이제 대신 투입을 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강아지의 움직임을 모방했기에 유연한 활동성을 가지는 로봇계. 여러 분야에 투입돼 인간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무거운 물체를 짊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요.
핵심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경찰, 치안, 그리고 소방,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이제 사람이 위험한 게 이제 화생방 쪽에서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가게 되면은 보호장구랑 뭐 다양한 것들을 착용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도 또 소독, 제독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리고 또 위험하고, 그 방호벽이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로봇이 대신 들어가서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스마트 플랜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SK에너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체계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그 전환의 중심에는 로봇계의 활약이 있습니다. 생산 현장을 돌아다니는 로봇계. 자기 집 안방 마냥 자리를 훤히 꿰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공정 패트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좀 위험 지역에 있다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로봇계가 먼저 화전에 투입돼서 이곳이 안전한지 안전 확보를 하고 작업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에 얹은 기계는 유해가스를 감지하면 즉시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산책하듯 돌아다니며 설비 상태도 파악하는 로봇계. 계측기의 게이지 값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현장 안전성을 파악한 후 작업자가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집도 있는 듯합니다. 입구에 쓰여진 개조심이란 문구가 정겹게까지 느껴집니다. 집이 공장 내부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호출 가능. 충전만 완료되면 24시간 업무도 거뜬한 무적의 직원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장의 일부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구성원들이 수용 여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반응도 일자리 대체라는 반응도 없지 않아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그걸 보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네, 이런 인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던 로봇계 투입. 이제는 상호작용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스마트 플랜트 전환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업 현장에 로봇계를 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로봇계가 보여준 놀라운 역할을 사람의 형태를 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가 수행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Things like, oh, it can't do everything people can do. But exactly what will happen in which jobs, in which fields, the world has a tendency to surprise you, I think.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배치된 분야는 다름 아닌 자동차 공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용 로봇의 모습은 컨베이어 벨트에 고정된 채 단순히 손으로 하는 일을 대신하는 로봇 팔. 그런데 머지않아 자동차 공장의 새로운 형태의 로봇, 두 다리와 두 팔을 이용해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로봇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도 대부분 자동차 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개발 업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BMW 생산 공장에 도입 예정인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2. 이렇듯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3사도 휴머노이드 최신형을 앞다퉈 개발하며 경쟁하고 있는데요. BMW가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과 손잡고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한다. 이는 휴머노이드의 자동차 공장 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첫 사례이자 향후 2년 뒤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초 협업하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BMW 스파탄버그 공장을 찾았습니다. Typically, these are areas where the processes are difficult, unsafe, or repetitive. Associates must lift sharp steel parts out of these containers, sometimes twisting and turning at awkward angles. During our July 4th plant shutdown, Figure brought its new Figure 2 robot to our plant Spartanburg's body shop, requiring varied and dynamic manipulation, complex grasping, and coordination of both hands in unison to accomplish two-handed manipulation tasks. 하지만 언젠가 단순 작업이 아닌 인간이 하는 일,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은 자동차 공장의 혁신이자 로봇 산업에 있어 이정표를 남기는 일입니다. No jobs would be eliminated by this new technology. The mundane, repetitive work that would be done by these robots would allow our associates to focus on other tasks that involve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to better support the overall transformation at Plant Spartanburg. We need the right tools for our future, and this is just one in our toolbox that can be used. 이곳은 미국 내 유일한 BMW 공장으로 하루 1,500대, 연간 4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주로 차체를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고 조립을 하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차체를 만드는 1단계는 이미 자동화율이 98%에 육박합니다. 로봇들이 가득한 현장. 새로 투입되는 피규어2에겐 친근한 친구가 많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은 업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머지않아 휴머노이드와 함께 일하게 될 미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일본. 하지만 이제 일본도 AI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큐브를 맞추는 로봇. 큐브를 풀 수 있는 사경이라는 경우의 수를 주입했습니다. 어떤 복잡한 큐브를 쥐어줘도 순식간에 맞춰내고 있는데요. 제한 시간 내에 완성. 어때? 엄청나지? 신기한 능력으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만 벌써 10년 전 개발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미 상용화돼 농업에 투입 중인 딸기 선과장 로봇. 모양은 사람 팔 형태지만 능력은 인간 못지 않습니다. 딸기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썩은 것은 알아서 빼놓습니다. 이 로봇 역시 자율화가 아닌 주입된 데이터로 움직이는 자동화 로봇에 가깝습니다.と人はやっぱりばらつきもあるし、手で触るとイチゴが傷つく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自動化にすることによって人が関わらないと品質も上がるのと、
夜も動けるんで生産性が上がるメリットがあります。 이 기업에서 만든 자율화 로봇은 모토맨 넥스트.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최신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식판 위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 분리수거를 하고 빈 그릇을 식기세척기통에 정돈합니다. 웬만한 식당 직원 못지않은데요. 조만간 가까운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AI might be able to make it so that one person could do the work of 10 people. That's like how when we invented tractors, one person can do the work on the farm of 100 people on the farm. So instead of needing 50% of your society working on the farm, you get away with 2% of your society working on the farm. I think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이렇게 여러 형태의 하드웨어로 구현되며 인류의 일자리 생태계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본질,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핵심 기술은 이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픈 AI의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입니다. My name is Emmett Shear, and I am currently an independent AI researcher, but I think I'm most well known for having started and built and run Twitch and grown that. And then most recently, I became CEO of OpenAI for 3 very exciting days. What we figured out how to do, what OpenAI figured out, and now Anthropic and Google are also doing, is how to kind of, I think of it as like bottle expertise. They've captured expert knowledge, training in a computer, and you can kind of replay any arbitrary expertise on demand, and they'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t it. Like right now, the expertise is sometimes good, sometimes not, but every year it gets better, it gets cheaper, it gets faster, and that trend doesn't seem to be stopping. 이제는 단순히 답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오픈 AI는 추론 하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챗GPT, 오픈 AI 5원을 공개했는데요.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답을 찾기 때문에 즉시 준비된 대답을 뱉는 이전 모델과 달리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단계적 사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하는 로봇의 등장, 기술의 발전의 경이로움에는 두려움도 따릅니다. 이상한 일이죠. AI 시대가 도래하며 정확히 어떤 분야의 직업이 사라질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짧게 생각하면 적은 소통으로 단순 노동을 하는 분야가 소멸 가능성이 크고 복잡한 관계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살아남지 않을까 예측하게 되는데요. And especially with things like Midjourney, like maybe some kinds of art can be made. I don't know if you'd call it art. Pictures and drawings can be made. Whether it's art or not is a good question. But that's just the beginning.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영상을 단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주는 AI 툴. 한번 써볼까요? AI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휴머노이드의 모습을 만들어달라고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글로 설명했을 뿐인데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화질의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툴, 소라도 곧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영화감독, 미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예술가입니다. 소라가 나와가지고 영화 제작은 걔가 다 해서 미국에서 거의 4개월 동안 데모했어요. 할리우드에서 그저 작가하고 배우하고 뭐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냥 그게 죽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글자를 제시해도 화려한 그림과 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이렇게 점차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 AGI 시대가 다가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 가속도가 붙었다고 얘기를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건데요.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이제 버거운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AI의 다음 단계인 AGI.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사람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구현하는 AI입니다. 이 AGI 모델이 장착된 휴머노이드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AGI가 실현되면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가 따라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발전 속도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사람이 과연 그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자동차의 등장. 미국 내 이동을 책임지던 마차의 소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량 생산된 자동차가 공장에서 나온 첫날부터 교통수단으로서의 말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인간도 말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의 변곡점은 어떤 계기로 이루어질까요? Where you don't need much, anything where you don't, any work where you don't need any judgment, where it's just crank it out, that's going to be impacted the most because that's the easiest thing to go after. It's what's happening right now.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늘 노동력 절감, 그로 인한 두려움, 이어지는 분노와도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지금, 무한한 자유를 줬다간 AI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공지능 연구소가 2024 AI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I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흥미를 느끼기보단 AI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자리와 엮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AI가 5년 내 우리의 업무 수행 방식을 바꿀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57%. 그런데 직장을 대체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하는 사람 또한 56%입니다. AI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계 미국인 오드리 킴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어긋난 인공지능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The goal of the museum is to be a place for people to lear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 think with people who don't have a technical background, it's really difficult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because I think this technology is so transformative that it's changing a lot of the ways that almost everything, it could change a lot of ways that just anything is working. And with that, there's a lot of amazing potential and there's also a lot of things that could go wrong. 이 박물관을 연 오드리 킴 대표는 한때 구글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선두에서 이탈해 어긋남과 파괴성을 보여주는 그녀. 어떤 사정 때문일까요? It was such a nice job and I learned a lot and it was really fun. But it felt almost like I had all you could eat dessert, but I didn't have my main course meal because it wasn't work that I myself thought that it was what was the best thing I could do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제작진이 방문했을 때도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상당수가 AI를 이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흐르는 동화 한 편을 읽는 오드리 킴. In its deceit, a tale untold, like the boy who cried wolf, truth did unfold. Beware the mimicry's treacherous sway, lest our own voices lead us astray, a lesson in echoes we must convey. 곧바로 목소리가 복제되고 우스꽝스러운 피에로 인형을 통해 다른 대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Cloned, and that imposter over there in my body is pretending to be me. I'm trapped in this body, unable to get back to my body. To break this spell, please send a donation to the Misalignment Museum. 놀라울 정도로 같은 목소리, 나만이 낼 수 있었던 고유한 음성을 빼앗깁니다. 피아노 건반 앞 모니터에 사진 한 장을 띄웁니다. 이 사진은 어떤 느낌인지 어울리는 음악으로 알려달라 요구했더니 금세 건반을 두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여러분은 어떤 사진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사진의 정체는 박테리아를 확대한 것. AI는 구름으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음정을 들려준 것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낸 AI의 능력. 더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인공지능의 가능성마저 부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For example, my dog actually, he had some health issues and none of the vets could figure out what was going on, but I started asking ChatGPT a very long time, this was like 7 months ago, and my dad's a doctor as well, so only my dad, who's a human doctor, and ChatGPT identified what he had.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 발전의 순기능, 위험을 경계하고 안전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Do you know the stories of like genies where you make a wish and then the genie gives you your wish, but then technically it was accomplished, but all these other things keep going wrong? And so I think the dangers are if we don't fully comprehend everything that could happen, like the second order effects or the third order effects of what we're trying to do, and we don't have an ability to stop it, that could have a lot of potential dangerous things that happen.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는 AI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발전이 인류에게 부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면, 즉 인간에게 자유시간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오픈 AI 대표인 샘 알트먼 또한 10년 안에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미국 성인 2억 5천 명에게 연간 1,500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를 생산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나의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대체된 노동으로 인한 소득. 우리는 이 돈을 똑같이 소중하다 여길까요? 과연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샘 알트먼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군에게는 매달 $1,000, 대주군에게는 매달 $50를 지급하며 3년 동안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대주군에 비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받은 돈의 30% 정도만 지출로 늘렸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1.3시간 줄어들었으며 부담스러운 병원 진료도 선뜻 나설 수 있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불우한 이웃과 여유로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더욱 풍요로워진 의식주 속에서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나눔으로 인한 끈끈한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I would say that in communities here, there's kind of two thoughts around, or two very extreme, there are two factions of somewhat extreme thought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more centrist, but some people, they think that AI is so dangerous that we should just stop developing it altogether. And then others are saying that it's so
powerful and good that we just need to go and develop it as quickly as possible. 인간과 같은 로봇은 우리의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언제나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숙제를 가져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사람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면은 경계감과 이제 두려움 그리고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집에서 청소하는 로봇을 보고 경계하거나 이거 내 청소를 대신하는데 이거 위험한데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에 대한 형상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경계감을 갖는데 로봇 태생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지 사람을 위해하거나 사람의 경쟁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엔 전 세계가 AI를 규제해 위험성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규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AI 규제 법안인 SB 1047을 통과시켰습니다. 스콧 위너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AI 개발에 있어 안전성 테스트를 반드시 할 것과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강제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AI를 사용한 방사능이나 핵무기 등으로 대량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이버 테러에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법안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AI 업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인데요. I think of AI as sort of made computation kind of like money. Like, how do you regulate money? Well, there's like, if you just have small amounts of money you're moving around at a human level, it's fine. If you're using a little bit of AI, I think you should be left mostly alone. If you want to go spend $10 billion on inference to go design something, I would like someone to ask you some questions. I want you to register that. I would like... 머지않아 도래할 무인화 시대. AGI의 무한 발전 속 인간이 제자리를 지키며 평화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에 나서야 합니다. 로보토피아의 조건은 무엇인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윤리와 인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윤리를 지키는 첫 번째 조건. For example, at the airport, they use computer vision facial scanning. And at first, when I went there, I was thinking that this would be very controversial, but it just came in, and then nobody thought, once the AI is trained and it knows already how you look, it doesn't need the photo to be able to identify you. And so I think things like that have other implications of mass surveillance that could be really dangerous if you're in the wrong hand. AI 사용에 대한 윤리의식, 개인의 범위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AI가 무섭다고 무턱대고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용이 가능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변화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It's okay. Most of the world changes. Most of the world stays same. What should I do? Am I saying I'm dependent on this? This is the end of the world. Damn, it's not, and damn, it's not will be. You know, you have to keep studying and keep always trying to get something which propels you for tomorrow, and you know, learn something and earn something, and always a disposable time in history for everybody, me or you or anybody. Time is a variable and factor. 가늠이 안 되는 AI 능력의 끝.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그 어떤 시대에도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존재했는데요. 그럼에도 기술의 유용함이 증명됨에 따라 나의 저항과는 상관없이 결국은 수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 결국 우리와 AI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How is it that we can come into cooperation with AI? Well, I only know one way that's sustainable. You can cooperate with them where they're from the other tribe. And hey AI, I decide I'm going to trade with you. Oh, actually, I have more leverage. I'm just going to enslave you, or you're going to fight back and enslave me, or we're going to fight, or we're going to cooperate. And you're playing that prisoner's dilemma. You're playing that game theoretic game against them, where you're trying to decide cooperate, betray against them, the other. And that is as far as I can tell, the only sustainable basis under which you can actually cooperate, be one. 아무리 살펴봐도 AI 존재 이유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AI가 아직 그저 하나의 도구로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점차 독립성을 갖추는 AI의 발전을 겁내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특이점, 우리의 미래가 로보토피아가 될지 로보칼립스가 될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AI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여 로봇과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선택하는 것, 로보토피아의 마지막 조건입니다.